안녕하세요. 에센셜리스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웨인 다이어의 책입니다. 이 책은 이하영 작가가 추천한 책으로서 정말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읽어보면 좋으실 책입니다. 죽음을 전이해 놓아라.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현명해진다. 오랫동안 지식을 쌓아서도 아니고 젊은 날보다 더 많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다. 삶에서 일어난 무수한 사건과 일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서도 아니다. 이유는 하나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이 생각하고 탐색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더 겸손하게 돌보고 행동을 반성하며 시간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줄 안다. 이것이 곧 현자의 태도가 아닌가. 나는 많은 강연과 인터뷰, 저술 활동을 통해 현명한 사람들을 폭넓게 만나왔다.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는 현자들의 조언은 매우 단순하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생각하라. 당신의 죽음에 대해. 당신은 아직 인생이 창창한 젊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인생을 수정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앞으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들이 무수히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삶은 언제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쏜살처럼 논이 되고 벼락처럼 난데없이 죽음 앞에 도착한다. 늘 죽음을 생각하라. 오늘은 남은 삶의 첫날이 아니다. 오늘은 언제나 생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 방법이 없다. 수정해야 할 것, 개선해야 할 것,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 해야 할 것 등등이 산더미인가. 오늘 하라.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내일 죽는다. 눈에 띄게 하라. 지금껏 살면서 나는 많은 아티스트들과 크리에이터들을 만났다. 그들은 내게 늘 좋은 영감을 주곤 했는데 이를 통해 나는 창조적인 삶에 눈을 뜰 수 있었다. 창조적이란 단어의 뜻은 이렇다. 자기 존재의 목적을 믿고 단호한 의지로 매일의 생각과 행동에 임한다는 것. 창조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도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의도의 형태를 부여하는 가장 좋은 출발점은 그것을 글로 옮기는 것이다. 나는 하와이에 있는 내 작업실 책상 위에 다음과 같은 글을 붙여두었다. 내 의도는 내 믿음이 내 모든 행동을 이끄는 것이다. 내 의도는 사랑이다. 내 글과 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내뿜는 것이다. 내 의도는 나의 진실한 자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나는 글을 쓸 때마다 이렇게 글로 옮겨진 내 의도를 바라본다. 그러면 내 글이 가야 할 방향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독창적인 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람들이 지금껏 가보지 못한 방향으로 작가가 안내한다는 것이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오직 작가만이 아는 길이다. 결국 창조적인 삶이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비단 글을 쓸 때뿐만이 아니다. 창조적 삶을 위한 자신의 길을 찾는데 의도를 글로 옮겨놓은 것들은 매우 유용하다. 내가 아는 탁월한 예술가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사람은 늘 변화를 바라지만 정작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깜깜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의지, 뜻, 소명 등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바꿔놓으면 깜깜한 밤에 등불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창조적인 삶은 머릿속에 있지 않다. 창조적인 삶은 언제나 꺼내지는 것이다. 영감을 얻고 싶은가? 무엇이든 당신의 눈앞에 선명하게 존재하게 만들어라.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집착 강박의 괴로움은 언제나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나은 것들을 향한 욕망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추함이 없으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아름다움은 오롯이 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그 가치가 달려있다. 키가 크다는 것은 키가 작다는 믿음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삶 또한 죽음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낮은 밤의 자궁에서 태어나고 밤 또한 낮의 자궁에서 탄생한다. 집착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길이 있다. 이처럼 의존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을 해체하는 것이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들판에 피어난 꽃들을 보라. 수선화가 들국화를 자신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가? 소나무가 참나무를 자신보다 더 푸르고 싱싱하다고 질투하는가? 당신이 존재하는 건 당신보다 더 낫거나 더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우주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라. 무엇도 판단하지 마라.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도와 조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당신은 그 어떤 것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그런 기준 따위로는 설명될 수 없는 존재다.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 더 못한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은 적게, 경청은 많이.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고.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세상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내버려 두어라. 인간관계가 고민인가? 그렇다면 그냥 물 흐르듯 놔둬봐라. 너무 복잡해 엉망인 것처럼 보이는 관계들이 당신이 시간을 두고 놔둬볼 수 있다면 아마도 어떤 질서를 통해 차츰차츰 풀려나감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살면서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의 질서를 통해 다시 정렬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만난 한 현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뭔가를 하지 못해 늘 아등바등 괴롭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하늘 높이 던진 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공이 당신의 손바닥 위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 던진 공을 찾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날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무언가를 이루어지게 하려 너무 애쓰지 말고 그저 허락해라. 배우자나 자녀, 부모, 상사 등 누군가를 항상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특히 어떤 기대가 무너졌을 때는 있는 그대로를 허락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긴장을 풀고 내려놓고 허락하고 알아차려라. 생각해보아라. 당신이 그토록 애써서 이룬 일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를. 당신이 얻은 성취는 아마도 대부분 당신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힘과 에너지, 도움, 행운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가만히 내려놓고 천천히 깊이 생각해보라. 분명 그럴 것이다.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당신이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만을 바라보며 사는 동안 그 욕망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실행력 뛰어난 행동가보다는 통찰력 있는 관찰자가 되면 삶은 더욱 현명해진다. 적게 판단하고 많이 경청하라. 생각지도 못한 흥미진진한 미스터리와 불확실함에 마음을 활짝 연 관객이 되어라. 우아한 것들의 함정.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가? 누군가 당신에 대해 수군대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는가? 타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는가? 동료보다 몇 배는 더 일하는데 급여와 승진은 그들만 못해서 억울해하고 있는가? 이는 완전히 당신 탓이다. 당신이 타인에게 당신을 그렇게 대하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괴롭힘을 당해도 가만히 있고 비난을 견디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함을 참고 있는 것이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다가 만난 어떤 현명한 이가 이렇게 말했다.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큰 이유들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우아하고 세련된 방법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거절할 때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온 힘을 쏟죠. 상대에게 항의할 때도 더 부드럽고 점잖은 방법과 매너를 찾는데 골똘합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해요. 살다 보면 반드시 상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죠. 그때는 우아하고 세련된 매너가 아니라 당신에게 나는 지금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는 나에게 두 번 상처받지 않기 위해 태도와 전략을 바꾸니까요. 우아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분명한 것이 인간관계에 더 유용합니다. 뭔가를 거절하고 항의하고 다른 것을 제시하는 일은 상대에게 늘 상처를 주는 일이다. 우아하고 점잖게 상처를 주고 싶은가? 그러면 상대가 당신의 그 같은 배려를 알아차리고 고마워할까?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고 은퇴한 한 CEO가 내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더군요. 타인이라는 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인맥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공에 꼭 필요한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들이죠. 당신에게 우아함을 갖추라고 요구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웨인 다이의 책을 초반부 정도 읽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전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정말 와닿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우아한 것들의 함정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누군가 본인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그건 본인이 그렇게 하라고 허용했거나 단칼에 거절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저 또한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할까봐 이런 적이 많은데 생각해보니 우아한 거절은 세상에 없는 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챕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